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왜 나왔는지, 이 결정이 헌재 결정이나 내란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권영철 대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재판부의 구속 취소 이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구속 취소라니 이게 뭐지 이런 문의가 많았고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사들에게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물었더니 서울시내 법원의 한 형사부 판사는 이번 결정은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판단한 건 아무것도 없다. 절차적으로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만 순수하게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따라서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확대 해석하면 그건 곤란하다. 아직 본안 재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시민들은 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매우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런 지점일 겁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헌재 결정에 혹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내란죄 재판에 차질이 혹시 발생하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의문에 대해 법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윤석열 체포나 구속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에 이 재판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럴 경우 재심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위법하다고 항소심에서 깨지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로서는 최대한 위험을 줄이면서 본안 재판을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적법 절차 다지기 뭐 이렇게 뭐 이해가 되는데요. 재판 절차죠. 네네. 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데 네. 헌재 결정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헌재 결정은 다음 주 화요일 11일 또는 14일 금요일이 유력합니다. 네. 아직 선고일이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이나 헌법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전직 한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음 주 중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걸로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법조인들도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 문제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탄핵 심판 말고 형사 재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내란죄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본안 재판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원 내부의 분석이었습니다. 한 중견 법관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체포 구속이 위법하다고 하지 않았고 설령 위법하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수집된 증거가 없어서 네. 증거 위법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후에 조사 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막아서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 수집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오히려 내란 재판의 위법 소지를 최대한 없애고 안전하게 본안 재판을 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는 게 법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겠습니까? 재판부의 결정문이나 설명 자료를 보면은 그런 위험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계엄 해제 직후에 경찰과 검찰이 한창 경쟁적으로 수사하던 지난해 12월 8일 네. 공수처가 갑자기 수사 이첩을 요구하고 나섰잖아요. 맞아요. 검찰과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수사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 역량도 모자라는 공수처가 왜 저럴까 이런 의문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런 우려를 재판부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변호인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하지만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증거나 자료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로 관련 법령에는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공수처와 검찰청 그리고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휘와 관련된 사항, 특히 구속기간 배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기는 이르다 이런 예. 얘기인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법관들의 설명대로 재판부로서는 최대한 본안 재판에서의 위험도를 줄여서 재판에 임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또 재판부의 결정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이런 이유도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라도 네. 공소 기각이 내려질 경우 다시 공소 제기를 할 수는 있나요? 그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공소기각은 일사부재리와 관계가 없다. 네. 그리고 이번 결정은 공소기각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공소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윤석열을 공범으로 입건해서 송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공수처가 송치한 내란죄 혐의만 기소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도 함께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경찰이 경호처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물론 경호처가 막아서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밟았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 결정은 내란죄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다. 네. 그리고 아직 석방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절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란죄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문제 등을 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구속 취소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하면은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은 검사는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고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설마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법조인 중에서는 이번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판단이 잘못될 걸로 보인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날 경우에 검찰은 윤 대통령의 다른 범죄 혐의, 직권남용이나 증거인멸 교사, 앞으로 수사하게 될 공천 개입 문제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은 대통령의 신분이니까 내란죄로만 기소했지만은 파면되는 순간에 다른 범죄 혐의로도 소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풀려나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